이게 말투가 진짜 중요하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짤이 없더라고요. 인생의 의미는 인간관계에서 많이 얻을 수 있다. 안녕 여러분, 가희안입니다. 오랜만에 ASMR로 들어왔습니다. 이 영상 좋아하시는 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찍어볼 예정입니다. 좋을 때는 사실 다 좋아요. 뭐 이상한 말투를 쓰든 뭐 해도 그게 약간 매력으로 보이고 약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갈등 상황, 싸울 때 이럴 때 말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을 어떻게 하면 상황을 해결을 잘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혼자 생각했다기보다는 이런저런 책들을 요즘에 좀 읽었거든요. 거기에서 좀 약간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참고했던 책들은 더보기란에 적어놓겠습니다. 뭐 이거다 하시는 거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말투라는 게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나 진짜 많은 부분을 좌우하지 않아요? 이 말투가 인생을 좀 바꾸기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막상 이 말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고 이거 알려주는 학원도 없어요. 가끔 이게 또 딴 얘긴데 살면서 진짜 중요한 것들, 말투, 잘 싸우는 법,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법, 뭐 이런 것들은 교육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말투는 내가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다듬을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친숙한 언어들, 우리 가족이 썼던 언어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쓰는 언어들, 그런 언어들을 체득해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로 인해서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래도 나를 왜 오해하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지 말투를 어떻게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저마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내 친구들은 나를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뭐 1년, 2년 이렇게 지내면서 얘가 이렇게 말을 세게 할 때도 있지만 애가 솔직해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나마 학교 다닐 때는 약간 무마가 됐던 것 같은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짤이 없더라고요. 이게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더 웃긴 건 저마저도 제 앞에서 말을 부드럽게 하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랑 훨씬 더 잘 지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저도 모르게 약간 찾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내 말이 맞고 도움이 돼도 이 사람이 나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이 사람은 기분만 상하고 제 얘기를 듣지도 않더라고요. 뭔가 말을 직설적으로 한다는 게 비단 좋은 것만이 아닌 생각이 요즘에는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승무원을 했었잖아요.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도 이제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 깨달은 게 있었어요. 말투는 성격을 다 담진 않는다. 왜냐면 선배가 진짜 못됐어요. 팀에서도 약간 이간질도 좀 하고 후배들한테 진짜 못되게 굴고 되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말을 손님들한테 진짜 예쁘게 하는 거예요. 진짜 같이 서비스를 하면서 이거는 능력이다. 이건 능력이다. 손님들은 그 선배를 보면서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선배를 보면서 느낀 게 말투는 성격을 어느 정도 반영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사람들이 보는 나의 성격은 또 좋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을 예쁘게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게 또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는 또 대접이 다르다 보니까 또 나도 약간 좋게 나가는 것 같고 긍정적인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며칠 전에 책을 읽다가 완전 와닿았던 구절이 있었는데 말은 기술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교양에 더 가깝다. 완곡한 말로 대화를 하고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은 고급스러운 의사소통 능력이다. 말을 잘할 줄 알아야 더 높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 말을 잘한다는 거는 일종의 교양이다. 교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지키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시간과 노력을 되게 많이 쏟고 그치만 교양이 없는 사람들은 저같이 그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뭘 어떻게 하면 교양이 있고 교양이 있어서 뭐가 좋은지도 잘 모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가져야겠다는 아예 그 생각조차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대요. 말을 잘 못한다는 걸 생각을 못하시고 그냥 나는 솔직한 성격이니까 이게 나니까 이렇게 포장을 스스로 한대요. 모르는 거죠. 좋은 방향이 있다는 거를. 제가 딱 그 케이스였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솔직한 게 막 미덕이다 해가지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말을 잘 못하는데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했던 것 같거든요. 이 책에서 예가 하나 있었는데 말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올해 자네 성적은 아주 좋은데 결점이 작지 않군. 두 번째, 올해 자네 성적이 아주 좋아. 동시에 결점도 작지는 않군. 세 번째, 올해 자네 결점이 적지는 않았는데 성적이 아주 좋군. 만약에 이게 상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누구랑 일을 하고 싶으세요? 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부분은 또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구랑 더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또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내가 일을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완벽이게 한 내가 되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몇 번째인지, 이게 말의 기술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앞에서 직설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진짜 막 참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격을 당하거나 서운한 상황이 생겼을 때 참거나 하고 넘어간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성격이 좋다는 평가를 주면서 많이 받죠. 하지만 피해를 많이 봐. 이런 분들은 손해를 많이 보고 나는 참을 만큼 참았어 이러면서 손절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몇 개 마음에 병이 생긴다거나,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인간관계에서 좋지가 않더라고요. 화를 내는 사람들도 그렇고 참는 사람들도 그렇고 인내심의 한계는 분명히 다들 있거든요. 이 사람이 잘 참는 것 같고 성격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절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못 느끼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갈등 해결 방법이 똑같이 미숙한 것 뿐이에요. 어렸을 때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었는데, 제가 형제가 많잖아요. 이게 종종 얘기하죠. 그래서 엄마가 일도 하시고 이제 저희를 키우시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저희랑 시간을 하나하나씩 못 보내줬어요. 근데 그게 너무 서운하고 엄마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었지만, 어떻게 내가 봐도 이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엄마가 바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한테 서운하고 엄마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참았어요, 많이.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랑 쇼핑을 할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엄마랑 막 엄청 들떠가지고 막 이렇게 쇼핑을 해서, 제가 막 엄마 옷 이거 입어볼게 막 하면서 탈의실 가가지고 옷을 입고 나왔는데, 엄마가 조금 멀리에서 엄마도 엄마 옷을 이제 보고 계셨던 거예요. 막 이렇게 쇼핑을 엄마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울었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20살이 넘었었거든요. 대학교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참는 사람들은, 내가 막 99.95까지 참았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진짜 0.06만 자극이 들어와도 진짜 생뚱맞은 부분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닭다리 2개 먹어가지고 이혼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정말 찰랑찰랑찰랑 할 때까지 이 사람은 참은 거죠. 이게 많이 참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럴 일이야? 내가 가서 옷 좀 본 게 20몇 살 먹은 딸을 울릴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참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성격이 좋지만 이상한 포인트에서 터진다, 조금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내지르는 사람도 무조건 참는 사람도 스킬을 좀 배워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 방법을 쉽진 않지만 그래도 써먹어 보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뒤에 방법들 진짜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투에 익도록 꼭 자주 써보세요. 첫 번째, 상대방을 먼저 알아주래요. 저의 예시를 들면 엄마가 저희를 키우느라고 일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바쁘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감정. 너가 이랬잖아 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이런 감정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우리 둘 다 오케이 할 만한, 나만 좋아도 안 되고 상대만 좋아도 안 되는 타협점의 방법을 제시를 해보라는 거예요. 20살 때로 휘리리릭 들어가서, 엄마 저희 키우고 일도 하시느라고 너무 힘들고 바쁘시죠? 그 다음에 엄마랑 못 놀아서 좀 슬프고 외로울 때가 가끔 있어요. 엄마 저랑 일주일에 한두 번 1시간씩 저랑 둘이 밥 먹는 데이트 해주시면 안 될까요? 생각보다 이게 되게 잘 먹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이런 거를 되게 차분하게 잘 전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사람이 노를 하거나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해도 적어도 이 상대방이 감정이 상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에게 뭔가 창구가 열려있다,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 근데 내가 참다가 갑자기 이상한 포인트에서 터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 흐악하고 막 화를 낸다거나 하면 이 사람의 감정이 상하게 되면 다치는 거거든요, 대화의 문이. 그래서 실제로 막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와, 내가 왜 이 사람 비위까지 맞춰주고 감정까지 맞춰주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상대방의 감정을 이렇게 녹이지 않으면 얘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맞는 얘기지. 과일 겉에 얼음으로 꽝꽝 쌓이는데 그거 막 깨부시고 막 망치로 때리고 하면 잘못하면 사과도 다 깨져요. 따뜻한 물로 슉 해가지고 얼음을 살짝 이렇게 녹인 다음에 사과를 쏙 빼야지 그게 빠지지. 근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면서 망치로 막 깨는 순간 파국이다. 그리고 뭐 하버드 책이며 뭐 책이며 되게 학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인생의 의미는 인간관계에서 많이 얻을 수 있다.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좁거나 피상적이거나 그럴 수 있다. 인간관계를 넓게 깊게 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계를 잘 하는 게 곧 나의 인생의 의미를 갖고 풍족하게 해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말을 따뜻하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답이 됐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사실 진짜 쉽지가 않아요. 내가 감정이 격해졌을 때 막 싸울 때 막 미친 듯이 화가 나거나 뚜껑이 화라라 하고 열릴 것 같을 때는 말이 이렇게 예쁘게 나가는 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은 입을 닫고 계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순간만 계속 참으면 안 돼요. 계속 참으면 또 이상한 데서 터지니까 일단은 그 순간은 꾹 참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거나 이 상황을 이렇게 객관적인 눈으로 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보려고 노력을 하고 내 말은 아끼는 게 좋다고 해요. 이너피스 하면서 잠시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큰 화를 막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가라앉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 할 때 얘기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특히나 가까운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는 한 번씩 휑휑 돌 때가 있잖아요. 물론 저도 이거 잘 하지 못하고 이제 책에서 봐서 저도 이제 조금씩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확실히 이게 휑휑 도는 거를 필터 없이 얘기하면 화가 많더라고요. 네, 여기서 사소한 팁을 하나 제가 또 책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뭐였냐면 상대의 텐션을 맞춰주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진짜 공감 많이 했어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친구랑 약간 언쟁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격하는 스타일이니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했는데 제 친구가 그랬구나. 너가 그렇게 속상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또 한번 하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나만 화나고 나만 이 상황에 진심인 것 같은? 승무원 할 때는 이런 상황이 정말 많았거든요. 내가 다리가 너무 불편한데 이 좌석에 계속 앉아야 된다. 무슨 돈이 이렇게 비싸게 주는데 내가 왜 불편하게 앉아서 가야 되냐. 그때 손님 그러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손님 더 화나. 그럴 때는 어떻게 손님 어디 아프세요? 하면서 그 텐션을 좀 맞춰드리면 이게 뭔가 공감이 된다? 대화가 통한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싸우는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화를 냈을 때 같이 화를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놀람이나 다양한 감정들이나 이렇게 표현들이 있겠죠? 그거를 좀 맞춰서 얘기를 하면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이나 인간관계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달리는 댓글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공감하는 댓글 중에 하나인데 평생 저만 노력하고 저만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특이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씩 거리를 두시는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끼고 관계를 잘 하고 싶다. 하지만 갈등은 없을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좀 잘 쓸 수 있는 말투, 스킬, 교양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ASMR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